지난 시간에는 생활 독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생활 속의 독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식사는 언제 먹어야 하는지와 과일즙이 좋은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2편 시간으로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자식들에게 유전병을 물려줄 수 있으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책 제목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지은이 상영철, 편애니 물병자리.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며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까요? 생각나는 음식 몇 가지 정도는 있으시죠? 알려졌다시피 육식이나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익힌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음식은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고소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맛과 향, 색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온갖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이런 것들은 불과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는 이런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대사에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간의 교신이 끊기면서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백혈병, 암, 불임, 당뇨, 치매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까지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음식들은 주 영양소만 들어있을 뿐 부영양소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쏘시개 격인 효소가 부족하여 장내 부패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어 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덜 소화된 영양분이 혈액 속을 떠다닐 경우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감기, 만성피로 증후군 등의 증상을 앓게 되며 성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 부족의 식품은 세포에게까지는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부르기 쉬우며 과식은 세포의 과로를 초래하고 세포를 병들게 하며 늙게 만들고 세포의 재생과 치료를 막습니다.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 조금 전에 아침은 한 잔의 과일즙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동물인 영장류는 생리 기능에 있어 우리와 98%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온몸에 털이 있다는 것과 인간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 정도인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생체 구조, 소화기관, 순환기 외의 모든 대사 기능은 똑같습니다. 오랑우탄, 고릴라의 식습관을 보면 과일이 주식임을 알 수 있으며 약간의 동물성 식품이라면 개미를 먹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의 생체 구조도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태고 때부터 과일을 주식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성경을 비롯하여 인류학, 고고학, 해부학, 역사학 등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침은 과일즙으로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아시지요? 이것은 아침 시간이 독소 배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게 되면 배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세포 내 독소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과일즙을 추천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믹서기를 많이 쓰는데 고속칼날이 달린 믹서기는 열이 발생하여 식품을 산패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속 착즙기로 짜먹거나 착즙기가 없는 경우엔 강판에 갈아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의 장점은 뭘까요? 이러한 식사법은 소화에 투입될 에너지를 아껴 생체 내의 정화작용에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몸속을 청소하는 가장 필요한 물질은 바로 수분인데 과일 속 수분은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상영철 원장님은 임상을 통해 아침을 과일즙으로 바꾼 뒤 건강을 찾은 사람을 수없이 보아왔는데 달콤한 음식이 당뇨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속설과 달리 아침의 과일즙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나쁜 음식이 유전자를 망가뜨린다. 음식과 유전자의 연관성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내과의사 프랜시스 포텐거 박사의 고양이 실험이 유명합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포텐거 박사는 고양이를 2개 조로 나누어 한쪽에는 정상적인 음식 생식, 자연식을 제공했고 다른 쪽에는 나쁜 음식 통조림, 가공식품을 주어 사육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세대, 3세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나쁜 음식을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세대에서부터 발육이 뒤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세대에 이르러서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중심을 못 잡는 등의 장애가 나타났으며 사회성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4세대째에 이르러서는 암 등 악성 질환과 불임으로 인해 실험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의 정서 불안이나 이상 행동도 그릇된 식생활이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약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포텐거 박사는 병든 고양이를 대상으로 좋은 음식을 주는 실험도 벌였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체질적 유전의 열쇠는 음식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5가지 근거.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근거를 살펴볼까요? 1. 과일은 우리 몸에 적합한 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수분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과일 속 수분은 체액과 유사하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2.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좋은 당이 풍부하다. 당은 오랫동안 인류가 에너지원으로 삼아왔는데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 생과일은 체내 그을음을 적게 발생시켜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3. 과일은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는 곧 삶의 기운이요 생명력입니다. 과일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소화, 대사, 면역, 항균, 항염 등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과일은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하다. 과일에 든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은 다친 세포를 치료하고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5. 과일과 채소는 신체를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킨다. 생과일과 생채소는 알칼리 식품으로 체내에서 유산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며 혈액을 약알칼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은 그만두더라도 가공식품은 생기가 사라진 음식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육류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고기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당장 채식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입의 맛도 몸의 맛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고기를 먹어야 할 때에는 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즉 열로 조리한 고기는 자연식품인 생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한편 같은 가공식품인 밥이나 숙채, 익힌 채소는 고기와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 세포는 좋아하지 않는 맛.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세포는 좋아하지 않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가급적 드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가공식품. 햄, 소시지, 어묵, 게맛살 등은 가공 과정에서 다량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2. 밀가루 음식. 라면, 빵, 부침, 짜장, 짬뽕, 스파게티, 칼국수 등 정제 탄수화물은 영양물질이 거의 없어 비만의 원인이 되며 밀가루에 든 글루텐은 장벽에 염증을 일으켜 알레르기를 발생시킵니다. 3. 튀긴 음식. 튀김, 탕수육, 프라이드 치킨, 돈가스 등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4.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등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이 투여되며 특히 숯불에 구운 고기는 고기 기름이 수채 떨어져 그을음이 올라오는데
그 흐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5. 단 음식, 믹스커피, 주스, 빙과류, 사탕, 밀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이번에는 몸에 좋은 음식, 즉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채소와 과일. 살아있는 채소는 수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하루에 3번 이상 생채소를 먹으면 각종 영양물질이 보충되어 난치병을 비롯한 암 등의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사실 밥 대신 먹어야 합니다. 2. 견과류. 식물성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두뇌 발달에 좋으며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의 땅콩, 아몬드, 캐슈너트, 호두, 피칸, 퍼스타치오는 보약입니다. 다만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함을 잊지 마세요. 3.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톳, 파래 등의 해조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4. 통곡물. 현미, 통밀 등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은 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로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량이 높아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밥은 현미로 지은 것을, 빵은 통밀이나 호밀로 만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류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는 증거와 5가지 근거를 알려드리면서 과일즙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자식들에게 유전병을 물려줄 수 있으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알려드렸으니 음식 선택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즉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과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한 식사의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